죽음을 사랑한 소년. 안드레아스 그루버. 북로드. 3. 10월 1일 목요일. 자빈의 네메즈는 선글라스를 쓰고 수영장 통유리창 앞을 지나갔다. 유리창 안쪽은 뿌옇게 김이 서렸고 푸른빛 수면에서는 엷은 물안개가 피어올랐다. 얼마 안 있으면 잠수사들의 훈련이 시작될 테고 그러면 거의 서정적이라고 해도 좋을 평온한 분위기는 고스란히 사라진다. 그 옆에 있는 강의실에서 자비네는 지난 2년간 전문 수사관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그녀는 연방범죄수사국이 재능 있는 후진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비스바덴 가이스베르크에 설립한 아카데미의 연수생이었다. 자비네의 스승이자 멘토였으며 모든 연수생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마르티네스 슈나이더가 연수기간 동안 그녀를 맡아 지도해줬다. 그때 자비네는 그가 유독 그녀와 동료 티나 마르티넬리에게만 훈련을 더 혹독하게 시킨다는 인상을 받았다. 자비네는 그 시절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아카데미 식당에 와서 아침이나 점심을 먹곤 한다. 희한하게도 슈나이더에게 같이 지도를 받던 다른 연수생들은 모두 중도에 포기했고 티나와 자비네만 끝까지 버텼다. 슈나이더는 그러리라고 미리 예상했다. 그가 맡은 학생 가운데 70%는 중도에 포기한다는 통계도 있었다. 여름에 자비네와 티나는 무사히 아카데미를 졸업했고 외부 업무를 맡기 시작한 지 2달 반이 됐다. 티나는 유괴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자비네는 살인사건 부서에서 일했다. 그녀는 사건을 조사하느라 독일 전역을 누비고 다녔으며 외국 출장도 잦았다. 최근에는 두 사건이 서로 연관돼 있다는 걸 알아내 두 사건을 동시에 해결하기도 했다. 그녀는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는 중이었다. 내일부터 오랜만에 휴가를 떠나는데 기분을 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드디어 고향 미네노로 가서 언니와 조카들과 재회할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자비네는 구내 식당으로 들어가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고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다. 커피를 들고 빈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주차장과 산 울타리 옆에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헬리콥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내려앉는데 지금은 조용했다.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리더니 9월에 교육을 받기 시작한 새내기 학생 10여 명이 우르르 들어왔다. 그들은 자비네에게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한 테이블에 몰려 앉았다. 슈나이더는 개자식이야. 누군가 중얼거렸다. 거만하고 역겨운 꼰대. 그 인간은 우리한테 굴욕감을 주는 게 그렇게 재밌나 봐? 그렇겠지. 우리 자존심을 건드릴 말이 떠올랐을 때 그가 시치실 같은 싸늘한 미소를 짓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슈나이더의 시치실 미소는 여전한가 보네. 자비네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수도 없이 들었고 또 스스로도 몇 번인가 입 밖으로 소리내 말한 적이 있는 단어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제자들이 아카데미를 나가서 일을 잘하도록 충분히 준비시킨다가 슈나이더의 교육 철학임을 안다. 그는 늘 사람의 목숨이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슈나이더가 맡은 연수생이 중도 포기를 많이 한 쇤펠트와 고메즈 그리고 마익스너는 모두 그만한 그릇이 못 돼서 중도에 포기한 거니까. 자비네도 적잖은 순간 자기 능력을 의심했었다. 마르틴 슈나이더 생각에는 마르틴 S. 슈나이더라잖아. 학생 하나가 냉소적인 어조로 동기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그는 생각 따윈 하지 않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잠이 안 오면 양을 세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잡은 살인범 수를 센다고 하던데. 가끔씩 자비네는 자신이 어떻게 그 연수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28살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연수를 받기 시작한 게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아카데미에 들어오기 전에 몇 년간 민행 경찰서에서 현장 출동 담당 형사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면 그녀 역시 슈나이더의 별난 수업 방식을 견디지 못하고 항복했을 것이다. 게다가 연방범죄수사국에서 연수를 받는 건 그녀의 오랜 꿈이기도 했다. 6월에 있는 그녀의 30번째 생일에 맞춰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것은 그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솔직히 그런 자신이 조금 대견스럽기도 했다. 저기 봐, 네메즈. 자비네는 그 다음 말을 더 이상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쓰레기통에 종이컵을 버리고 식당을 나왔다. 출입구로 가는 길에 강의실을 지나쳤는데 빼꼼히 열린 문틈으로 마침 슈나이더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애를 길게 느려 발음하는 그의 네덜란드식 억양이 분명했다. 교관님은 살인범의 정신을 누누이 강조하시는데요. 어떤 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대체 그 정신이라는 게 뭔가요? 뇌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그 정신이 뭔지 보이나요? 와우, 학생의 말에서 도발적인 뉘앙스가 풍겼다. 슈나이더와 붙어보려고 덤비는 학생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본전도 못 찾기 일쑤였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문틈 옆에 멈춰서서 강의실을 훔쳐봤다. 학생 6명이 첫째 줄과 둘째 줄에 앉아 있었다. 슈나이더는 문에 가려진 책상 뒤에 서 있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침착한 목소리만 들렸다. 현미경적 증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뭔가? 학생이 씩 웃으며 대답했다. 진실을 탐구하려는 욕구 때문이라고나 할까요? 팩트와 증거, 그리고 논리적 원인을 찾으려는 거죠. 그럼 진실을 찾으려는 그 욕구, 그게 뭔가? 슈나이더가 물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인가 아니면 정신적인 것인가? 학생이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정신적인 것입니다. 아하. 자비네는 슈나이더가 시체실 같은 미소를 짓는 모습이 상상됐다. 그가 강단에서 내려와 첫째 줄로 다가가는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삐쩍 마른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180cm가 넘는 큰 키의 그는 언제나처럼 검은색 고급 슈트 차림이었다. 뒷짐을 지고 머리를 삐딱하게 기울인 자세였고 그의 대머리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햇볕을 쬐지 못한 양 여전히 하얗다 못해 창백했다. 한마디로 정신은 자네가 뭘 찾으려든 간에 이미 그 전제 조건이라는 뜻이지. 학생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슈나이더가 천천히 몸을 돌려 자비네에게 시선을 던졌다. 누군가 문틈으로 엿보고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던 것처럼 그가 그녀에게 윙크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본때를 보여줘요.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출입구를 향해 복도를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네? 네메지 양, 헬스 국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본관 앞으로 오시라는데요. 지금요. 연방범죄수사국 헬스국장의 비서였다. 자비네는 느낌이 좋지 않았다. 휴가를 잘 다녀오라고 인사차 부르시는 건 아니겠죠? 미안하지만 그럴 리가요. 네메지 양에게 활약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시던데요. 긴급 상황이에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